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던 아침, 민주는 회사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20살 중반에 입사해 이제 55이 된 그가 마지막으로 서는 자리였다. 출근길의 인파 속에서 그는 묘한 고독을 느꼈다. 매일 반복되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출근이라는 행위가 자신과 무관해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푹 쉬셔야죠. 후배들의 인사 속에 퇴임식은 의례적으로 지나갔다. 꽃다발을 건네받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정년이 오기 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는 자신이 낯설었다. 그는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웃음은 환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딸은 고등학생이다. 학비, 생활비, 집 대출 앞으로의 길은 막막하기만 했다. 퇴직 후의 첫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민주는 어색하게 눈을 떴다. 거실에서는 아내 수진이 분주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 먼저 집을 나서던 습관이 깨진 순간, 민주는 집안에서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수진이 물었다. 글쎄, 좀 쉬다가 은행도 다녀오고. 응, 그러면 좋아. 근데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해. 아내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이제 당신은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들렸다. 아이들은 무심했다. 아들은 무표정하게 이어폰을 낀 채 나갔고 딸은 시험 공부에 바쁘다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민주는 주방 식탁에 앉아 멍하니 TV 뉴스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며칠 후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 동우와 술자리를 가졌다. 야, 우리도 이제 끝난 거지 뭐. 회사라는 울타리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그러게. 집에서도 눈치 보여. 애들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둘은 쓴웃음을 지었다. 동우는 창업을 해볼까 고민 중이라 했다. 치킨집이나 카페, 프랜차이즈 이야기가 오갔지만 민주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진 퇴직금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모험이었다. 실패라도 하면 남은 삶은 더 궁핍해질 게 뻔했다. 술잔이 돌 때마다 민준의 속은 더 쓰라려졌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은 회사의 한 부서에서 문서와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다. 그 외에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을까? 하루의 대부분은 공허하게 흘러갔다. 민주는 도서관을 들렀다가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의 아이들도 저렇게 활기찼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민준 씨,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몇 년 전 은퇴한 그도 매일 동네를 맴돌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그는 민준에게 바둑 동호회에 함께 가보자 권했다.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쩐지 자신이 점점 쓸모없어진 사람들 모임에 끼게 되는 것 같아 두려웠다. 어느 저녁 딸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학원비 이번 달은 괜찮아? 선생님이 이번에 집중반 신청하라는데.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퇴직금 일부를 예금으로 돌려놨지만 집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면 여유가 없었다. 아내가 대신 대답했다. 아빠 힘들어도 해주실 거야. 그렇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이 몰려왔다. 밤이 깊도록 그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열린 무료 특강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중년 이후의 삶, 새로운 직업 찾기. 망설였지만 그는 강의실에 들어섰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는 말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는 귀가 솔깃해졌다. 강의 후 그는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기업에 회계자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보수가 크진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주 2회 작은 회사들을 찾아 회계 업무를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의 꼼꼼한 성격은 의외로 환영받았다. 소규모 기업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에 그의 조언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집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로 학비 일부를 마련하겠다 했고, 딸은 아빠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다. 아내 수지는 퇴근 후 피곤해도 남편이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듯했다. 다시 늦가을, 바람이 불던 날, 민주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오늘 만난 업체의 회계장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공허 속에 빠져 있지 않았다. 퇴직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었다.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창밖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민주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